네, 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오늘의 증시를 한눈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중국 증시가 눈에 좀 띄는데요. 4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 기업 위상을 높인 중국 증시는 나흘째 올랐지만은 이 코로나19 우리가 커진 홍콩은 막판에 급락을 했고요. 나흘 연휴를 앞둔 일본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판 나스닥 커창반 과학 혁신판이라고 합니다. 이 출범 1년인 이날부터 이 커창반 기술 기업들의 편입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지수 내에 기술 기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고요. 중국 당국은 또 지수에서 부실 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신규 종목의 편입을 까다롭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을 압박하면서 중국은 기술 자립의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루 전에는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엔트그룹이 커창반 그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한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패스한 채 중국에서만 자금을 모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사이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자생력을 확보했듯이 그러한 현상을 좀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홍콩의 항생 지수가 장 막판에 무려 2.25%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최근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된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늦은 오후부터 쇼핑몰 등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도 추후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좌치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일본 증시는 이제 소폭 내렸습니다. 니케이 지수 225 지수가 뭐 전일 대비해서 0.58% 정도 내렸는데 국경일로 인해서 사흘 연휴 앞두고 제약주 등 그동안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본의 도쿄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38명이 나왔고요. 누적 1만 명을 넘어 증시에 부담을 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전반적인 아시아권의 마감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론 현상에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 그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완화가 되어서 다시 언택트 관련주들의 어떤 소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오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이 언택트 관련주들의 향후 상승세는 그대로 성장주로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그들이 주가가 상승한 게 단순하게 어떤 이슈에 의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실적을 뒷받침해 주고 그리고 또 그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NC소프트, 기타 언택트 관련주들의 주도주의 어떤 흐름은 조정 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17% 하락했고요. 2228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습니다. 0.56% 상승해서 794포인트로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 점심 때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장막판에 좀 많이 변동성이 나왔다가 살짝 올려주면서 끝났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발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그림을 좀 보여줬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 시장의 어떤 그 주인공은 외국인과 기관은 아니고요. 전일과 대비되게 개인 투자가들의 이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여전히 좀 팔았고요.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일과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일장과 오후장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하루 만에 매도 포지션 전환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래서 쌍끌이 매도에 코스피가 혼주세를 보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풍력 테마가 계속해서 강세를 지속했고요. 이 코로나19 백신 유수에 관련된 주가가 부각이 됐고, 이 수혜주가 주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마감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 불확실성,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앞두고 증시가 혼조세고요. 개인 매수세 확대에 코스피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좀 좋은 모습인데, 이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서는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좀 눈에 좀 띄는 것은 이 철강주입니다. 철강, 비철금속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였고요. 상대적으로 그 언택트 관련주와 2차전지 2차전지 섹터의 관련주들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에서 상당히 눈에 띄고 부각이 됐던 종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철강, 비철금속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이 코스피 기준에서 기존에는 2021년, 22년, 23년 0.25, 0.23, 0.15 이렇게 낮추려 했는데 이게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0.25에서 0.23으로 변경이 됐는데, 내년부터죠. 2021년, 22년, 23년 해가지고 이 거래세 인하가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졌습니다. 0.23, 0.23, 0.15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시켜 주겠다. 이 부분은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폐지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래세를 인하시켜준다는 것은 현재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실공제 2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월입니다. 그래 5년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기본공제 확대가 됐는데요. 기존 상장 주식 2천만원, 펀드 영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변경 상장 주식과 펀드 합산 5천만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본공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도 소득을 돌려주는 거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기간이 변경됐는데요. 기존에는 월별 원천 징수였는데 월별이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반기 원천 징수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소득 도입인데요. 기존 2022년 도입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늦추어서 2023년에 도입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소액주주 양도차익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을 2022년부터
내후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늦추어서 2023년에 일괄 변경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은 긍정적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보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다 폐지가 됐죠. 다 폐지가 됐죠. 근데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인하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평을 했고요. 7월 23일부터 20일간 내일부터죠.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에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 2020 세법 개정안 내용은 우리 시장에 그래도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뭐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다라고 그래도 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를 좀 보고요. 내일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적인 부분과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내일 미국 같은 경우에 6월 경기선행지수,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또 주목이 되겠죠. 수소트럭 업체입니다. 미국의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가 공장 기공식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 예정이 되고 있는데,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부터 좀 더 숫자가 좋아지지 않겠냐. 조금 더 당겨서 얘기한다면 3분기 때부터 실적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강세 업종을 좀 살펴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 업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이슈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관련된 종목들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철금속, 오늘 비철금속의 주가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로 이제 급락했던 구리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을 저점으로 해서 40% 정도 상승을 했고, 지난 13일에는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원자재 상승은 이제 판가 상승, 실적 개선 기대감이 풀리게 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 따라서 오늘 좀 상승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풍산, 대창, LS 관련주들이죠. 구리 관련주들이 올랐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입니다. 풍산. 풍산을 지금 사야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3월 20일 저점을 찍고 꾸준히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고,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무려 9%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증가됐다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의 거래량은 평균을 봤을 때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거래량 측면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풍산은 어떤 가격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서 타이밍을 잡아서 대응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급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3일 전부터 59,000주, 그리고 2,900주, 그리고 16만 6천주가 들어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은 약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움직임에 의해서 풍산이 움직이게 되는데,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하면서 풍산의 주가에 주목을 하자.
그리고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좀 남기자라고 결론 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실적 부분들을 프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풍산의 2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회,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한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주요면 주가가 좀 급등에 따라서 다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해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섹터가 풍력입니다. 풍력. 그죠? 풍력. 그린 뉴딜 정책 수에 이어서 한국, 유럽.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유럽 녹색 전환 협력 소식이 강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관련된 강세 업종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진행 총 2.4기가와트 대규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 사업비 14조 원 전망. 14조 원 좀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투자 지속, 풍력 관련주 지속 부각. 계속 주목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CS 윈드라는 종목은 최근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흐름이 좀 약했습니다만은 태웅,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선중공업, LS 이런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던 거죠. 그 중에서 태웅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전일 대비해서 2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일같이 이렇게 마감 브리핑을 하고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최근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화, 월요일 정도만 주목하셨어도 그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한번 강세 업종 또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 해당되는 내용이 지속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수급이 상당히 좋게 기관 투자가들 수급이 유입됐다는 측면, 이 태웅 같은 경우에 눈이 좀 띕니다. 그래서 태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기관 수급이 유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당일 단타 매매로 해서 큰 수익을 거둬간 종목이 바로 이 CMO 원료의약품 쪽인데요. 이런 부분은 일회성 이슈가 아니죠.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종목, SK 케미칼과 SK 디스커버리가 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지난주 주말에 그 다음 주 정시 전망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미 있는 발표 이런 부분이 주목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주계약 체결을 SK케미칼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증가로 인해서 CMO 업체들의 수익이 전망이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가 된다라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호실적 기록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간다 또 간다 이 종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주목해야 됩니다. 성장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목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속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호실적을 기록했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전세계 의약품 수요 증가, CMO 수주 증가 분석이죠. 그래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은 SK케미칼이고요. SK케미칼에 대해서 지분을 뭐
최대 주주로서 주요 지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디스커버리가 대단히 수익이 좋았다는 거죠. 더불어서 ST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실적 우량주로서 매일같이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캡처해서 이제 지난 주말에 또 보내드렸고, 또 올라오는 종목들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있을 때 너무 올라서 단순하게 무엇 때문에 오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올랐어 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수익은 또 놓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신중하게 꼼꼼히 대응하셔서 나의 피 같은 돈을 좀 불릴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기회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K케미칼 상한가 오늘 플러스 거의 뭐 한 16%, 17%권에서 매수를 해서 뭐 10, 한 2, 3% 정도 짧게 한 15분 이내에 수익을 남기고 오는 쾌거를 좀 기록했는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회원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게임 중계하듯이 좀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아침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재밌고 다이나믹한 오늘 짧은 당일 단타 매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해 줬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진행이 됐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패턴이 좀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단번에 끝나지만 않는다면은 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관들은 오늘 상한가 같기 때문에 좀 많이 물량을 좀 매도하는 패턴을 좀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SK케미칼의 지분을 좀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주요 주주죠. SK 디스커버리가 전일 대비해서 상한가로 갔습니다. 대단히 좀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래서 29%, 29.9%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흐름이 똑같습니다. 3월 달에 이렇게 한번 상승해주고 찬찬히 올랐죠. 그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급등을 한번 또 해주고, 급등을 해줬다가 좀 내리고 재차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폭이 되면은 항상 관심을 갖고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렇게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서 어느 시점인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죠. 근데 내용적으로 회사가 실적은 좋은지, 자회사의 실적은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다면은 이 해당 종목에서도 큰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차트 흐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상자이의 진단키트 자회사 2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진단키트 계속 주목받습니다. 또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은 이렇게 상한가 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서린바이오, 신학연 콜라보 R&D 사업 중 살균수 제조장치 사업 선정, 그냥 보시면 되고요. 녹십자 다시 또 반등이 나왔죠.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녹십자, 그리고 셀트리온, 시젠, 이런 종목들이 2차 코로나19 팬데믹을 준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나치지 는 않는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올라가게 돼 있죠. 삼양사 수소차 관련된 소재 개발 인해서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고, 메디프론 진단 키트인데요. 치매 진단 키트입니다. 강세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리값 지난 3월 대비해서 40% 급등 풍산. 캠트로닉스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삼성 하반기 전략본 무선 통신 대거 탑재 소식이 상승했다.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험주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2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상자이엘입니다. 오상자이엘은 진단 키트 자회사 2분기 영업이 사상 최대 상한가 갔는데 대단히 좋은 모습이고요. 주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은 최근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재차 좀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뭐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서린바이오는 보시면 되고요. 녹십자 주목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 또 이렇게 상승해서 가격이 횡보하고 난 뒤에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거래량도 터졌다. 그리고 혈장치료제 임상 기대감, 북미사업 매각 소식, 이 부분은요, 이 캐나다 쪽인데 좀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했다라는 것은 좀 구조조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좋은 주식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실적이죠, 실적. 매출, 영업이익, 재무적 안정성이죠. 예, 스카이라이프가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좀 수반되지 않아서 우리가 거래하기는 부적합하긴 합니다만은 대단히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삼양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이온 교환 필터 소재 개발 소식에 연일 강세대라고 나오는데요. 좋은 회사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8% 올랐고요.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해주고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시고 가격 전략 수립하시고 대응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프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메디프론을 거래하자 이런 것보다는 여기 치매 관련된 부분이 또 미래의 바이오 산업에 주목이 된다라는 시사점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매매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가 흐름도 상당히 3월 이후로 좋고요.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상을 갔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매출과 영업이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된다면 메디프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단기에 좀 대응하는 것은 조금 더 가격 전략을 꼼꼼하게 수집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산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풍산은 말씀을 드렸고요. 풍산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시도록 말씀드렸고, 이 캠트로닉스입니다. 이 삼성 하반기 전략본 무선 충전 대거 탑재 소식. 예, 대단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 캠트로닉스 전일 대비해서 4% 올라왔는데 꾸준히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밑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또 그 수급이 순매수 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기관들은 약합니다만은 따라서 이제 캠트로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즉 가격 전략을 수립해서 한번 그 매매에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화생명이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요. 오늘 상당히 주목되는 게 이제 포스코 2분기 실적 바닥. 예, 실적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바닥입니다. 바닥 확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세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때에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한번 그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무려 3% 이상 상승해 줬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대비해서 오르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눈이 좀 띄는 부분이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외국인이 주가 하락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또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방 매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포스코의 흐름이 대단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한눈에 좀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 증시가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의 자리 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에서 퇴출된 그런 기업들 또는 또 신규로 상장되는 기업이 미국에서 자금 조달하지 않고 또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자금 조달한다는 모습이 과거와 다른 모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과 이 뭐 우리가 지금 뭐 약간 디커플링도 나오는 현상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해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도 좋지만 중국 쪽에 자금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중국 주식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해당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카톡방 또 들어오셔서 관련된 또 어떤 흐름들 또 종목 제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채널 밑에 적어 놨는데요. KM 그 뭡니까? 그 머니투데이 방송이니까 머니투데이니까 MTNW 곽영훈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하단에 기재를 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정치를 한눈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